이렇게 총 6가지를 산업계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핵심 요소들을 마지막에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디테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VR이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도 막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VR을 통해서 즉 밸류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그거는 디지털 트윈, 즉 완전히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고 동일한 특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혼다의 경우는 이제 충동 시뮬레이션 자체를 이제 VR로 보고 그 안에 이제 사람 모형을 태워서 VR을 본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객실을 먼저 고객하고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유동 시뮬레이션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의 유동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마케팅 활용성들 주로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요즘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정보를 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즉 정보와 VR, AR의 결합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동영상을 한번 더 보면서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을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R의 콘텐츠는 향후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콘텐츠의 제작 자체 시장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VR의 콘텐츠 자체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마켓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 비대면이 되면서 이제 얼마나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얼마나 사람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VR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큰 사업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자체의 그 밸류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주의할 점은 이 콘텐츠를 만드는 바탕은 반드시 정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의 중요 핵심 부분을 제외하고는 많은 콘텐츠 제작 업체들한테 제공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자신을 홍보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랫폼 내 전체로 설계부터 제조하고 운영까지 그리고 마케팅까지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플랫폼에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작을 하고 그 제작된 거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라는 거는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분명히 열릴 걸로 보고 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시장이 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장에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지금 1000톤짜리 구조물을 이제 옮기는 건데요. 저 1000톤짜리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성이 있지만 이제 누가 바로 피해를 보게 돼 있냐면 이 발주처 자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보고서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워드나 이런 문서들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 20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몇 톤짜리 크레인을 쓸 거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보고서를 내지만 실제로 발주처, 즉 이 공사를 발주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으실 거고 프로세스를 다 알고 싶으실 거예요. 단순히 3D 지금 전체 화면은 지금 저희가 그 3D 콘텐츠 내에서 동력학적인 기구학적인 모든 제약 조건들을 반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긴 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이는 화면이 이제 발주처가 VR을 쓰고 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내가 이걸 하려고 할 때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안전 요소들을 다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원래 정식적인 레포트나 프로시저들은 다 나가지만 이제 3D VR 콘텐츠가 거기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서로가 다시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고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에 실제 일들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요즘 최근 트렌드, 건설에서의 트렌드는 이 VR, AR로 모든 공사 단계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된 순서를 동의를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VR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 머리 위로 600톤짜리, 1000톤짜리 오브젝트들이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안전 요소들, 본인이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그런 팩터들을 다 찾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발주처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협의체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VR 콘텐츠는 건설 현장 뭐 어디를 망라하고 활용도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활용도를 어떻게 이제 극대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VR이 마치 단독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별도 시스템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이미 VR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입되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탁기를 하나 만든다고 치면 세탁기를 플래닝하고 일정을 계획하고 제품 개발할 때부터 VR로 이제 협의를 시작을 하게 돼 있고요. 디자이너가 스케치를 하는 거에서부터 플랫폼은 합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보이는 모든 3D 오브젝트들을 초창기부터 발주처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의사결정하거나 할 때 3D 콘텐츠, 즉 디지털 트윈 모델과 VR을 동시에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색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창기 계획 단계부터 제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6단계 전체에 걸쳐서 VR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로 존재했을 경우에 해단은 이미 저희가 한 10년 동안 많이 이미 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하나 생산하고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을 한 후에 서로 의사교환을 하는 환경, 이제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바꿔보실 수 있고 테스트하면서 VR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다시 또 처리한다거나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VR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끄집어내서 뭐 어떤 색상을 입히거나 이런 작업들을 자꾸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제품과 이 VR은 떨어지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과 VR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업성에 엄청난 저하를 일으키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VR의 효과는 거의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시는 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가 무얼로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과 함께 제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VR은 이제는 트러스트,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제공할 수 있느냐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실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조업에 사용될 거냐, 설계, 제조, 품질, 마케팅, 유지보수, 교육 이 모든 분야에 VR은 핵심 요소가 되실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서 이제 진행이 되시게 돼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VR, AR을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저희가 한 10년 정도 넘게 VR, AR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실사례들을 통해서 느낀 바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완전한 반영입니다. 이제 예전처럼 겉모습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내 제품이 어떤 제품과 어떻게 결합될 거고 그때 결합되는 모습들을 VR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즉 현실에서 만약에 이게 휘어진다고 한다면 휘어지는 게 보인다면 가상현실에서도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는 임시로 그래픽적으로만 보이고 저쪽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현실과 동일한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콘텐츠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 자체의 품질이 더 중요시 될 거고요. 시뮬레이션입니다. VR이라는 거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어떤 거의 예측과 의사결정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현황, 즉 건물 사이에 바람이 어떻게 불 건지, 내가 일조량은 어떻게 될 건지, 이 제품의 그 가공성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이 제품의 열 현상은 어떻게 될 건지, 실제 이 공기 덕트의 에어컨 바람은 어떻게 퍼져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게 묶여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VR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저희는 엄청난 많은 인더스트리가 묶여서 이 건물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제조에 관계되는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조에 관계되는 거, 건물 자체를 설계하는 거, 나무, 그다음에 가구 이런 모든 것들이 DB화돼서 콘텐츠 다중 인더스트리, 즉 여러 개의 인더스트리 묶일 수 있는, 즉 하나만 띄워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도시를 필요하면 도시를 띄울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도시 안에 아주 다양한 매체들을 띄워서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실제 이제 VR의 사용,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필수 기술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디지털 트윈은 이제 뭐 피해가실 수 없는 필수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이 단순 3D가 아니라는 거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연속성입니다. 뭐 기획, 설계, 제작, 조립, 운영 단계에서 별도로 뭐 VR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VR이 녹아 들어갈 수 있어야만 실제 VR의 밸류가 극대화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DB화가 이제 더 필요하신 상황인데요. 한번 사용한 그런 콘텐츠들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그것들이 다시 이제 약간의 변경,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또 콘텐츠화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시고요. 단일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디지털 트윈 모델과 VR이 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VR이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올 거고 이미 와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제언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VR이 어떻게 하면 밸류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필수 요소는 저렇게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시스템이 어떻게 VR을 해왔고 그 VR 기술들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했으며 앞으로 향후의 VR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 건데 그걸 위해서 어떤 필수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요소들이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